11월 29일 토요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이게 1년이 지난 일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친한파라고 거론이 되면서 이 각종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던 김종혁입니다. 전 최고위원이죠. 이 김종혁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오후에 밝혔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이 김종혁, 그러니까 한동훈의 목을 치겠다. 한동훈의 가장 약점이죠. 당원 게시판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징계에 나섰다. 한동훈의 목을 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민주당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의 목을 쳐야 하는데 정청래가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도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정청래의 목을 칠 것이냐, 정청래를 안고 갈 것이냐, 이건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권력 투쟁이 붙은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죠. 정치적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치판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치가 사실은 각종 메시지가 쏟아지고 각종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메시지에 매몰이 되면 전체 판을 읽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낼 것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이 의지를 내비친 적도 없습니다. 이게 한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뉴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매몰이 되다 보면 전체 판, 균형 잡힌 판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왜곡이 되고 가짜 뉴스도 되고 또 정치 전망에 있어서 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 전망, 이기지 못하는 정치, 잘못된 전망은 당장 기분은 좀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건 불필요한 감정 낭비일 뿐이다. 뉴스 낭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동혁이 지금 위기에 몰렸죠. 100일째를 맞는데 다음 달 3일에 이제 취임 100일이 되는데 장동혁이 위기입니다. 이 100일 동안 장동혁에게 엄청난 당원들의 지지가 몰렸고 이재명 정권, 이 초반에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는데도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를 못했고 지난 100일 동안 정체 상태였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장 책임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청래가 지금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은 지지율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지지율은 결정적인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기본적인 근거가 되죠. 모든 정치 메시지, 행태를 결정하게 되는. 최근 들어서 이제 100일째를 맞아서 장동혁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제 김재섭을 비롯해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잇는 이 윤어게인에 대해서 수도권은 당연합니다. 의원들은 수도권의 여론은 반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장동혁에게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이 이렇게 여론이 움직이는데 이게 PK와 비슷하고 그다음 TK가 있고 호남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론의 흐름에 분포를 보입니다. 영남권이라고 해서 TK, PK는 완전히 정서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도권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여론의 흐름을 보인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남으로 보기도 참 힘들다.
이 뭐 수도권 초선 의원들이 장동혁에게 어제는 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연판장을 돌리겠다, 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런 식으로 가면 TK 대구 경북 빼고는 모두 전국적으로 참패할 것이다. 이 선거 앞두고 뭐 후보들은 뒤집어집니다. 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장동혁을 흔듭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린 셈이죠. 최근 들어서 한동훈의 이슈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 김문수를 누르고 또 김문수를 지지했던 한동훈을 제압하고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되면서 뭐 김문수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정치적으로는 사실 소멸되는 이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의 이슈 파이팅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론스타 부분도 있었지만, 론스타 소송에서 이긴 부분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역시 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동훈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동혁으로서는 더 또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장동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한동훈의 목을 치는 것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자. 결국은 이게 1년 동안 해묵은 문제였죠. 장동혁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당원 게시판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계엄이 있기 전에 11월에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1000개가 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동훈 가족들의 명의가 아니냐, 한동훈 가족들이 이런 비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됐고, 이걸로 인해서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생기면서 이게 뭐 좀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1년 만에 부활을 한 것입니다. 장동혁이 칼을 빼든 것이죠. 이건 뭐 사실은 더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도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죠. 당원 게시판에서 뭐 당대표나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방하는 것, 이런 글들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자신의 가족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셈이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윤리위로 회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윤리위로 빠르게 회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으로서는 뭐 가장 약점이었고, 한동훈으로서는 뭐 아마 정치 생명을 걸고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김종혁입니다. 이 김종혁에 대해서는 제가 두세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송재 TV를 통해서 수위를 넘었다. 특히 선거 중에 같은 당에서 내부 총질하는 것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다. 김종혁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통해서 한번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징계를 못했죠. 지난 100일 동안. 그래서 이 김종혁을 다시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다시 제대로 뭐 한 번 더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갈등이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가급적이면, 어제 장동혁이 사과를 했다. 대구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사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의 폭거, 이재명의 국회 폭거로 인해서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뭐 계엄이 민주당 책임이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지. 사과를 뭐 당에서 지금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 판이니까 사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동혁이 그동안 사실은 뭐 윤 어게인을 더 강조해 왔는데, 윤 대통령을 면회도 했고 또 우리가 이 황교안이다라고까지 했고, 또 황교안을 비롯해서 뭐 전한길,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온 장동혁이 지금 뭐 사과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으며 당내에서 하라니까, 그것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나 지금 부산 이런 곳에는 윤어게인으로는 선거를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위험하다. 또 TK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계엄은 사실은 뭐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이렇게 대구 어제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때,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당내 갈등이, 당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인데 한동훈과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한동훈의 목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의 형편입니다. 장동혁으로서는 권력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장동혁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소멸됐죠. 그러면 정치인의 목을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지율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장동혁이 지난 100일 동안 한동훈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책임이 있고 배신자인 이 한동훈의 정치적 존재감을 없앨 수 있었다면 한동훈이 다시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살아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한동훈의 그 정치적 존재감이 있을 수 있는 그 일부의 그 영역까지를 장동혁이 장악해버렸다면, 그런데 장동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윤어게인도 뭐 중요하죠. 윤어게인에만 머뭅니다. 이래서 한동훈이 좀 움직일 공간이 생긴 거죠. 한동훈은 사실은 뭐 지금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코너에 몰렸는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이런 걸 보입니다. 장동혁이 그래도 뭐 굳이 이렇게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 한동훈의 목을 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것이죠. 정치적 존재감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당에서 쫓아내주면 한동훈은 그래도 나은 편이 되는 거죠. 지금 당 안에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쫓겨나가는 것이 훨씬 좋죠. 이준석도 쫓겨나갔지만 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선 게임으로 보면 차기 대선에 이준석은 무조건 출마합니다. 차기 대선에 한동훈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동훈이 당에서 쫓겨나가는 모양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한동훈으로서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장동혁은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제가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때 참 이재명 정권을 끝낼 영웅이 되어야 한다. 영웅으로 탄생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참 영웅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한동훈 존재도 있고 지금 당의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완전히 들이받고 있고 사과하라라고 이걸 핑계로 들이받고 있고 윤어게인 단절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장동혁으로서는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동안처럼 이재명 끌어내리기에 집중을 하면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런 거죠. 이제 많은 당원들이 원하는 한동훈의 목을 치는 것으로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장동혁 리더십을 유지하는, 이건 뭐 이래서 권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존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인의 뭐 생존입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이재명 끌어내리기에 나섰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장동혁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빼든 것이 이 한동훈의 목을 치겠다라는 것인데 뭐 여기에 한동훈도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투쟁을 붙게 될 겁니다. 한동훈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쫓겨나가는 모양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장동혁으로서는 이 한동훈을 적당히 징계를 주면서 제압해 가면서 쫓아내지는 않고 정치적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동훈은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이제 덤벼들게 될 겁니다.
이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더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 칼을 쥐고 있는 쪽은 장동혁입니다. 문제는 장동혁이 이 한동훈을 목을 치는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한동훈의 목을 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당장은 지금 이 한동훈의 목을 치는 것으로 저 초선 의원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냐, 당의 반발을 제압할 수 있을 거냐. 지금 뭐 영남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계엄에 사과하고 뭐 선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위기 돌파 뭐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만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오를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국민의힘 형편에서 지금 보면 뭐 정권 초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흔히 이럴 때는 이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서 크게 사고를 쳐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당 대결 구도에서는 어느 한쪽이 잘했으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큰 사고를 쳐줘서 스스로 좀 무너져 줘야 하는데, 이 이재명 정청래는 말씀드린 대로 교활합니다. 협잡에 능합니다. 걸려들지 않죠. 참 이래서 더 힘들어지고, 또 이게 지지율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지고 있으면 일이 더 안 됩니다. 이게 뭐 잘 될 수 있는 일도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사가 흔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한동훈도 죽기 살기로 아마 김종혁도 이 자기 뭐 생명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쳐달라, 쫓겨 나가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장동혁으로서는 그런 모양은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동훈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배신자 한동훈.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일전에 이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부부 관계 비슷합니다. 교통사고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 이게 윤 대통령 이야기 들으면 한동훈이 죽일 놈이고 한동훈 이야기 들으면 윤 대통령이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혼한 부부 보면 전부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잘 터집니다. 이 공무원이 뭐 외도를 하고 또 이 외도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래가지고 그 부인이 소위 그 직장에 찾아와서 그 엄청나게 큰 공직 직장에 찾아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게 소송이 되고 이혼으로 가고 이러면 그 공무원도 목이 잘립니다. 소위 퇴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나가서 절충을 보는 이 화해를 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부부 관계도 끝이 나고 이 남편 공무원은 공직에서 사퇴를 목이 잘리고 부인은 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누구 책임이냐? 남편 이야기 들으면 뭐 외도를 좀 하고 폭행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걸 지금 뭐 목을 칠 일이냐? 또 부인 이야기 들으면 뭐 폭행하고 외도하는 저런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느냐? 뭐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교통사고하고 비슷합니다. 뭐 교통사고가 뭐 이게 100대 0이 없지 않습니까? 10대 0이 없지 않습니까? 다 뭐 5대 5 또는 뭐 6대 4, 7대 3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되죠. 몇 대 몇인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와 참 비슷하다. 제가 과거 그 공직사회에 몇 번 겪었던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장동혁과 한동훈도 개인적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고, 정치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권력 의지가 있죠. 개인적인 욕망이 있죠. 개인적인 권력 의지가 있죠. 살아남아야 되죠. 정치판에서. 이 무서운 정치판에서. 성공하는 정치, 실패하는 정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권력욕,
이걸 어떻게 잘 국가 발전, 나라 발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당당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느냐. 당당한 명분으로 포장만이 아니라 일치시킬 수 있느냐. 그 일치가 어느 정도냐. 70%, 80%가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30%, 40%밖에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집권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하게 되죠. 군사력을 이용해서 혁명을 했는데, 집권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찬성한다. 군사력을 동원했지만 이 혁명이 좋은 것이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다. 라고 되면 이 정치는 성공하는 것이죠. 뭐 장동혁, 한동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YSDJ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YSDJ 개인적인 집권욕이 어마어마했죠. 이 나라를 영호남으로 갈라치기도 했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권욕으로 많은 실수들, 이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도 입혔죠. 그런데 민주화로 일치를 시켰죠. 자기의 집권욕을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필요했던 부분, 산업화와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은 산업화를 해냈다라는 것이고 YSDJ의 집권의 성공, 정치적 성공은 민주화를 해냈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장동혁, 한동훈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장동혁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한동훈의 목을 완전히 깔끔하게 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권력 투쟁 당내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데 한동훈과 싸워야 하느냐. 근데 이건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한동훈이 조국과 소위 대장동 토론하자라고 한 것을 그걸 조국이 한동훈과는 안 한다. 장동혁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장동혁이 이걸 받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골이 깊구나. 장동혁이 조국과 토론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장동혁이 지금 조국과 이 토론할 타이밍이고 급이냐. 결국은 뭐 흐지부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뭐 흐지부지 조국은 왜 약속 어기느냐라고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다면 깔끔하게 목을 쳐라. 차라리. 근데 그게 또 한동훈이 그게 또 쉽게 죽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제가 3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존재감을 소멸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이재명 재판 재개, 지금 뭐 외부에서 일이 터져줄 것은 국민의힘이 살 길은 스스로 살 길도 찾아야겠고 외부의 가장 큰 것은 윤 대통령의 재판입니다. 1심 판결이고 그 시점에 내년 1, 2월에 이제 윤곽을 드러낼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국민의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심각한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게 고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정권 초이기도 하고 또 교활하기도 하고 가장 큰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정청래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으로서는 저 정청래가 여러 번 지금 이재명에게 소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저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정청래 저 목을 쳐야 되는데 정권 초에 사실은 정청래 같이 차기를 노리는 이런 협잡 정치가 여당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만은 막아야 하는데 저 정청래가 당원들, 일부 당원들을 끼고 교묘하게 당권을 잡아버렸습니다. 정청래는 마음이 급합니다. 정청래는 임기 2년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짜리죠. 이재명 뒤를 이어서 보궐로 이제 당대표가 된 거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끝이 납니다. 정청래는 마음이 급하죠. 빨리 이 개딸들을 자기 이제 청래 딸로 만들든지 뭐 자기 지지층으로 빨리 만들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거의 정청래를 반대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선거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1표제도 필요하고 지금 이재명과 완전히 척이 질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켜 줄게. 그러려면 사법개혁, 사법장악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장악입니다. 이것 자기가 개딸들을 등에 업기 위해서 이걸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재명 재판도 중지시켜 줄게. 이런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된다. 1인 1표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 정청래 목을 쳐야 되는데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 6개월 전에 이제 최고위원들 출마하려면 민주당 당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정청래가 만약 5명이 사퇴를 하면 정청래 지도부는 붕괴입니다.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렇게 3명만 사퇴를 하겠다. 3명, 4명까지는 이 지도부가 유지가 됩니다. 보궐선거로 이 최고위원 다시 뽑으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 복병이 있습니다. 이번에 1인 1표제에 가장 공개적으로 들이받았던 이현주입니다. 이현주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정청래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받은 것이죠. 이 이현주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충남지사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황명선입니다. 이 황명선까지 사퇴를 하면 이 정청래는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여기에서 정청래를 붕괴시킬 수 있을 거냐? 정청래 그냥 있지 않고 완전히 진흙탕 개싸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이재명이 칼을 뽑을 수 있겠느냐? 칼을 뽑지 않으면 정청래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 앞으로 3, 4개월 안에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하는 갖가지 안들을 계속해서 지금 던지면서 이재명을 들이받게 될 겁니다. 정청래가 지켜봤거든요. 이재명이 어떻게 당을 장악하는지를 꼭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에서 정청래는 만약 승리하게 되면 당도 장악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 당대표직도 연임하고 이재명을 억누를 수 있는 여당 대표 권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눈뜨고 그대로 보게 될 거냐. 이 1인 1표제는 다음 달 5일 소위 중앙위에서 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위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도 1인 1표제라고 하는 이 명분, 당원 주권, 여기에 자기 권력욕을 엎은 것이죠. 이걸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어디에서 목을 칠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이재명이 정청래 목을 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치지 못한다면 이제 2, 3개월 안에 목을 쳐야 하는데 정청래는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하는 저 약점을 쥐고 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참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이 갈등이 폭발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또 여유를 두면서 수위 조절 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여야 모두 권력 투쟁이 붙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재판 재개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그게 최대 변수는 이 여야의 당내 권력 투쟁, 이 갈등도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1심 재판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개 여부, 이 재판부가 내년 2월 인사해서 교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큽니다. 연말 연초에 정청래는 아마 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부 장악, 저 거의 다 위헌입니다. 저걸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정청래는 계속 가져간다. 그래야 조희대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 검찰도 압박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잘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런 대로 잘 싸워가고 있다. 저 대장동 재판, 저 항소 포기 부분 어제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저 일당의 재산을 2천억 정도 가압류를 해놓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5,500억 정도가 되었다. 5,500억을 가압류하고 있었다. 이걸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남욱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돌려달라 이겁니다, 지금. 자기 이 재산은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없다. 성남시에서 지금 이걸 민사소송으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내서 이걸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막혀서 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많은 좋은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 한동훈의 목을 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이재명 정권의 이 약점을 파고드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 정청래도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전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정치는 역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천만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제각각 다르고, 다 뭐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 이 정치를 바라보는 전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에 어떻게 이 국민들을 엮어낼 것이냐. 지금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재명은 집권을 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고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축구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수비 축구를 합니다. 당원들만 챙기고 수비 축구로 들어갔습니다. 지는 쪽에서도 수비 축구 해버리면 이 경기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로 지금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재판 재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야 권력 투쟁이 붙게 되면, 이게 지방선거, 정치인들은 지방선거가 목에 걸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지방선거, 대구 경북을 빼고는 국민의힘이 쉬운 곳이 없습니다. 서울도 오세훈이 좀 앞선다라고 하는데, 저 오세훈은 이준석과 지금 손잡고 완전히 뭐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을 내세워서 룰도 바꾸고 경선 룰도 바꾸고 오세훈 뭐 갈아치우게 하려고 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 전재수를 지금 박형준이 전재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다른 뭐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다 뭐 전국적으로 이런 형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길은 아직도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전국 상황, 전체 상황을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